네, 안녕하세요. 강스타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번 연도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것저것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 업로드를 주 1회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컨텐츠로 부산 온천 4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포레스티지를 완벽 분석해 볼 예정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약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듯 합니다. 자, 해수동 입지의 향후 신축 공급이 부족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4,000세대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레미안 브랜드 파워, 교육 입지 등등, 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분석 순서는 입지 분석, 수요 공급 분석, 가격 분석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지 분석입니다. 자, 일단 입지 분석 전에 부산 지역의 개략적인 이해부터 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감이 좀 빨리 오시거든요. 자, 2030 부산 도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부산은 2도심과 6부도심으로 공간 구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도심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광복과 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광복은 원도심이 라고 할 수 있고, 이 서면은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광복은 여기고요, 서면은 여기인데 일단 광복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복을 서울로 치자면 예전 종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화에서 배경이 되는 이 국제시장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 상세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인근에 자갈치 시장도 있고 깡통시장도 있고, 대충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옛날부터 자리 잡은 이런 시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도심의 기능을 하면서 발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낙후되면서 이 기능들이 이 위쪽인 서면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원래는 남포동에서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남포동에 가시면 BIFF 거리가 있는데, 이 BIFF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오다기리조와 장동건이 포차에서 막 소주 먹고, 왕가희 감독이 인근 술집에서 막 폭탄주 말아먹고 휴지 던지고 막 이랬다는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재밌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BIFF 규모가 커지면서 신식 시설을 갖춘 해운대 센텀시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또한 구도시민 광복은 인근에 낙후되어 있는 부산 북항을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 낙후되어 있던 원도심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신도심인 이 서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면은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약속을 보통 서면에서 잡을 정도로 다양한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의도나 강남처럼 높은 빌딩의 업무시설도 많습니다. 서면의 상세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상업지구가 엄청 넓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 서면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 문현동이 있는데, 기존 서면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면서 국제금융단지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도심이 남북측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와 연계되어 6개의 부도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6개 부도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해운대입니다. 자,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쪽이 되겠는데요. 자, 아까 BIFF 이야기를 하면서 센텀시티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센텀시티도 해운대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센텀시티는 업무지구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의 이 서면의 업무지구 대비해서 첨단 기업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관광과 마일스 중심 지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름철만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부산 도시 기본계획상 이 부도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규모, 기능 면에서는 기존의 도심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강서입니다. 자, 세부 지도를 살펴보면 이쪽이 되겠는데요. 자, 부산의 강서는 보시다시피 녹산 국가산업단지, 신호 일반산업단지, 미음 일반산업단지, 화전 일반산업단지 등등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역은 이 명지 국제도시와 에코 델타시티 등 이 대규모 개발 산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쪽에 있는 수요는 이
용단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산 시내와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철 연결 등의 이 대중교통이 개선이 되어야 향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상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사상은 1960년대 전용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신발, 기계 장비 등 부산의 최대 공업단지로 이렇게 성장했으나 점차 주력 산업의 쇠퇴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공해 소음 등의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상 일대의 노후화된 공장들을 지금 4차 산업혁명 산업 위주로 재편하고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서부산의 센텀시티와 같이 변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덕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쪽인데요. 자, 덕천역 같은 경우는 2호선이랑 3호선 환승지역이고 KTX 구포역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으나 아직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앞으로 많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입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바로 요 구역인데요. 자, 하단은 향후 23년에 이 부산 5호선이 이렇게 개통이 될 예정이고 아까 보셨던 사상과 연결이 되면서 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동래입니다. 자, 지도를 살펴보시면 바로 이쪽인데요. 자, 이 동래는 옛날에 부산의 지명이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부터 살기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수동, 이 동이 바로 동래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래는 또한 학군 좋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인근의 온천으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지역의 2도심과 6부도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전반적인 부산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복과 서면 두 개 도심은 대부분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대부분 부산 서측은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주거 지역은 대부분 도심의 이 동측이나 이 북측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수동 그리고 연남까지 확장해서 살펴보면 바로 이 지구가 이렇게 이 핵심 주거 지구가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살펴보면 이쪽 해운대구, 충영구, 동래구, 그리고 연제구, 남구 이렇게 되는데요. 구평 기준 실거래가 9억 이상으로 이렇게 필터링 해보면 높은 가격대가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지역에 대해 퀵 브리핑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분석 지역인 동래구,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입지 분석 키워드, 교학, 상장 이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직주 근접성입니다. 아까 부산 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광복과 이 서면 두 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서쪽은 대부분 공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부가가치 산업, 즉 돈이 되는 산업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을 떠나거나 아예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대부분의 일자리는 이 서면 주변과 해운대 주변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은 이 해운대와 서면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자, 온천 레미안 포스티지는 이 온천장역과 도보로 약 17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이렇게 해서 서면역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출퇴근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학, 상장 두 번째 단어, 학군이 되겠습니다. 학군의 경우는 보통 중학교 학군을 보면 이 지역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특목고, 자사고 입학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부산 전체 지역의 이제 중학교 학군이 되겠는데요. 이 별표 같은 경우는 0에서 10%, 이 하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이 동그라미는 20에서 30, 마름모는 30에서 40, 그리고 네모는 40에서 50,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작은 동그라미들은 50에서 100% 이 순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전체 학군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해운대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인근 중학교를 살펴보면 이쪽 유랑여중이 10에서 20%, 바로 위에 있는 장전중학교가 40에서 50%, 그리고 동래중학교는 0에서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인근에서는 이 동래중학교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배정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학원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쪽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부지인데 인근에 명륜동도 있고 이렇게 조금만 이동을 하면 동래구 사직동과 연제구 거제동 이쪽도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도 이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학상장 다음 세 번째 키워드인 상업시설입니다. 해당 부지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로만 가면 홈플러스와 CGV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롯데백화점 동래정에도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시면 서면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소 특이성입니다. 온천장역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변에 온천시설이 많은데요. 일제시대 온천욕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이 주변에 온천시설을 현대식으로 설치한 것을 유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전보다는 많이 쇠퇴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분석할 이 아파트 앞쪽에는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이 매우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항공뷰를 보셔도 이렇게 앞쪽에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하철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 지역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업지역이 주거시설 바로 앞에 있으면 좀 거주식 쾌적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앞쪽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 분석을 해봤으니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자, 해당 아파트는 이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24년에 이렇게 입주가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입주 리스트를 살펴보면 24년에는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부산 전체로도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다만 2023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서 소진되지 않을 경우 24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이 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84제곱미터 9평 기준으로 약 7.3억, 평당가 2,092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분석한 곳이 여기인데 인근 아파트 이렇게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가장 비교군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레미안 장전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레미안 장전 아파트는 지금 현재 6년차로 193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10억 5천에서 12억 2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호가로는 지금 10억 5천에서 13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금정산 SK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13년 차로 1036세대가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7.4억에서 7.7억까지 나오고 있고 호가로는 7.7억에서 9.2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금정산뷰 같은 경우는 연식이 한 10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 오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수도 적고 위치도 레미안 포레스티지보다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거래가나 이 호가가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 분양가보다는 지금 비싼 현황이고요. 이 레미안 장전 또한 이제 이미 6년 차고 레미안 포레스티지보다 세대수도 적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가격을 예상해 보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레미안 장전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정산 SK뷰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지금 분양가가 금정산 SK뷰보다 현재 저렴한 상황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수동 입지에 향후 신축 공급이 부족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4,000세대 멜머드급 아파트 단지, 레미안 브랜드 파워, 교육 입지 등등 이 청약을 안 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